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11월 5주차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인데요. 자, 이번 주 일요일은 서울에서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부산의 A급 기수들이 모두 다 서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혼전 편성이 많은데 기수들까지 자리를 비워서 부산 경마가 자칫 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서울은 저번 주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 같은데 토요일도 인기마 접전이 좀 있었고 일요일도 인기마 접전 경주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번 주하고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복병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는 또 다른 경마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작년도였죠. 2024년도 그랑프리는 12월 1일에 이제 하루 뒤에 12월 1일에 개최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눈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포화주로 해서 그랑프리 경주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 이번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같은 시즌인데 눈은 아예 뭐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만큼 또 지구가 많이 좀 따뜻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튼 시간에 이번에는 포화주로가 아니고 양호주로 해서 그랑프리 경주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일본의 마필이 처음으로 그랑프리에 출전을 했죠. 얼마나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국의 마필들이 얼마나 방어를 잘 할지 그 부분을 현장에서 잘 한번 짚어드리겠고, 30일 일요일은요, 서울은 3경주, 11경주 3경주를 준메인, 11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고,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공교롭게 준메인은 3경주가 같고 끝경주, 6경주와 11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4번 포에버히트와 1번 클러티 매직,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4번 포에버히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데뷔전 1000m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1300m로 경주 거리를 늘렸어요. 그리고 클러치 매직은 직전에 1200m 데뷔전을 뛰었고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1000m 뛰고 지금 바로 1300, 물론 조기 상태는 좋아졌어요. 훈련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당연히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축으로 갖고 오고 싶은 생각은 좀 없고, 1번 클러치 매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클러치 매직이라는 말이 스타트가 느려요. 스타트가 안 돼요. 근데 얘가 또 스타트가 안 되는데, 직전에 스타트가 안 돼서 후미 전개를 했는데 공교롭게 안쪽에서 안 하고 외곽으로 빼면서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1번이야. 스타트가 느려. 빼박이죠. 모래 맞고 따라가야 돼. 근데 모래 맞고 따라가서 잘 뛰면 다행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래를 안 맞았던 말이 갑자기 모래를 맞아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거를 믿지를 못하겠어. 그쵸?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5번 바람개비. 데뷔전입니다. 주행검사 때 발걸음은 좋았어요. 믿을 수 있겠죠. 근데 1000m 1200이 아니고 1300이야. 물론 1300 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뭐냐. 8번
파카샤인입니다. 뭐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복병만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지 바람이 안 불지 모르겠는데 직전에 이 파카샤인이 클러치 매치하고 같이 뛰었죠. 두 마리가 나란히 후미전개를 했어요. 후미전개를 하면서 둘 다 추입을 했는데 얘는 외곽에서 돌아가면서 추입을 했고 얘도 추입하는 발걸음이 좋았는데 두 마리가 접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얘가 모래 맞고 주춤주춤 한다. 그러면 직전에는 11마리가 뛰면서 이 파카샤인이 전개가 후미전개하니까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9마리 뜁니다. 그러니까 추입마필들은 출전 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리하죠. 추입하기가 경주 흐름 따라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복병으로 좀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파카샤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일단에 이어서 바로 준매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안쪽에 3번 남산미녀입니다. 직전에도 인기를 과하게 끌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승급전은 경험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저는 남산미녀를 축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준매인에서 노리고 있는 축마 직전에 남산미녀하고 같이 뛰었던 6번 강철파워입니다. 자, 강철파워는 남산미녀하고 계속 같이 뛰었어요. 박태준 기수도 타고 뛰었고 김동수 기수도 타고 뛰었는데 저쪽 계속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승선에서 채찍발 좋은 김태훈이가 탔습니다. 김태훈이가 박태준 기수나 김동수 기수보다 채찍 훨씬 잘 쓰거든요. 복병은 외곽에 11번 탱글입니다. 특히나 디에고 기수가 기승을 해서 3차 걸었다. 자, 이번엔 루이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 복병 마필은 11번 탱글이가 되겠습니다. 6번 3번으로 주력 한방 때려주시고 6번을 축으로 5번, 8번, 11번 말씀드리면서 5경주 준매인 승부처 정리합니다. 저번 주 일요일 서울 5경주였죠. 강철파워의 남산미녀.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 강철파워를 놓고 여러분들께 이제 준매인 경주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자리도 잘 잡았어. 끝에 올라오는 결승선 6번, 3번 두 마리 딱 들어오는데, 와, 정말 오랜만에 이,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되는 그런, 상당히 좀 좋은 쾌거를 좀 이룬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수가 제가 진짜 원하던 그림 그대로 타줬어요. 또 여러분들도 보셨죠. 제가 김태형 기수가 채찍을 잘 쓴다. 결승선에서. 김태형 기수 결승선에서 채찍 때리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때리고 올라오잖아요. 강철 파워도 잘 뛰었지만, 김태훈 기수가 정말 잘 탔어요. 더군다나 또 이 김효정 기수의 남산미녀도 잘 뛰고 그래가지고 이 148.4배를 한 방으로 잡는 좀 쾌거를 이뤘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준비를 잘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6등급의 1300m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6번 마이티샤인이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 뛰었던 편성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말은 11마리인데 11마리 말이라고 해야 되나? 경주마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여기 출전하고 있는 11마리 중에서 9마리는 이거는 경마장에서 나가야 되는 말들인데 지금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료값 벌으려고. 근데 실상적으로 이런 경주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가 돋보이는 거죠. 얘가 그나마 뛰었던 게 직전에 조금 세게 뛰었으니까 얘가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대한코코즈인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등 떠 밀려 팔리는 거예요. 여기는 못 믿는 말 전부 다 여기는 다 갖다 버려야 될 말들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나마 여기에서 조금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거 복병으로 제가 금방 전에 김태훈 기수 말씀드렸었는데 이 안쪽에 김태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성실윤호입니다. 얘도 기본기는 없어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태훈 기수가 결승선에서 이 채찍 때리는 거는 기가 막혀요. 잘 때려요. 그래서 이 성실윤호가 1번 게이트고 안쪽 최적 중계 조건에 어차피 다 독인 객인이에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결승선에 한 걸음 제대로 쓰면 올라올 수 있는 말 그게 이제 성실윤호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정말 부진 마필들의 편성입니다. 그 와중에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마필 성실윤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장거리 1700m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죠. 자 왜 준메인이냐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겠어요.
제가 저번 주 준메인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겠어요. 여기는 9번 파워풀 슬로입니다. 직전에 파워풀 슬로 뛰는 모습을 보면 인기마였죠. 인기 1위였는데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뛴 거하고 그 전에 뛴 거하고 보면 얘가 그냥 그 전에 잘 뛰어서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린 거지, 얘가 뛰는 것도 똑같이 뛰고 거의 비슷하게 딱, 그러니까 그만큼 딱 뛰는 거야. 얘는 똑같이 뛰었는데 상대 마필들이 조금 세면은 뭐 4, 5착, 조금 약하면은 1, 2착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는 항상 뛰는 만큼 뛰어요. 근데 상대 마필들이 지보다 세냐 안 세냐 이제 그걸 따져야 되는 거지.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지보다 센 놈들이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얘가 또 부러질 수도 있어. 인기 1위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직전처럼. 자, 그리고 팔려주는 거 5번 망금 크라운인데, 자, 망금 크라운은 지금 직전에 아무리 대상경주 뛰었어도 1200을 뛰고 1700입니다. 물론 뭐 남산미녀도 1300 뛰고 1700 뛰어가지고 뭐 입상을 했어요. 뭐 3차 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좀 드물고, 망금 크라운도 와야 오는 거지. 얘가 1200 뛰고 1700을 바로 될 거라고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뛰어봐야 알아. 더군다나 조상범 기수가 타고, 이거는 진짜 봐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뭐예요? 여명의 순간. 그 여명의 순간 같은 경우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못 탔습니까? 그 11번 외곽 게이트였던 거 빼고 이동화 기수가 하나도 못한 게 없어요. 오케이. 잘 탔어. 이번에 이제 게이트 조건이 조금 4번으로 좋아져서 그거 하나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직전 경주도 이동화 기수가 못한 건 없었다. 똑같아요. 다. 4번 여명의 순간도 그렇죠. 그리고 9번 파워풀 슬로, 5번 망금 크라운 다 못 믿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놓고 때릴 복병 마필을 찾아냈습니다. 딱 좋은 말로 얘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뛸 수 있겠구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라고 생각되는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못 믿으면 복병만 놓고 때려야죠. 돈 되는 복병을 놓고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 1등급 1800m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경주에 안 놓고 1경주에다 갖다 놓은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지금 8마리 조촐하게 뛰고 이게 마지막 경주로 가면은 돈이 많이 안 실릴 것 같으니까 1경주로 뺀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4번 갤럭시 로드죠. 24조 마방에서 2마리를 꺼내놨고, 갤럭시 로드 국제경주를 뛰었습니다. 물론 꼴찌를 했지만 그래도 국제경주를 뛰었고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전진구 기수가 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 1위.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A급 기수들이 다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남아있는 기수들끼리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뭐 경주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필의 능력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 갤럭시 로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5번 헌터 드래곤 역시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야, 유현명 조교사가 금요일에 3승을 했어요. 3승을 하면서 지금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지금 성적은 나고 있습니다. 근데 헌터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전진구 기수가 기승했어요, 이거.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2착을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2마리가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서 한번 닥터 캡틴도 팔려주고 있는데, 감량 2점을 가지고, 닥터 캡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3kg가 있는데 점핑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승급전이 아니고 점핑 출전입니다. 점핑. 2등급 마필인 거죠. 2등급 마필이 지금 1등급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뭐 너무 출전 투수가 작으니까 이제 던져본 건데, 그래도 2등급하고 1등급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게 보긴 어렵고,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있는 복병은 뭐냐, 갤럭시 로드하고 같이 나온 말이죠. 스타마타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로드가 스타마타보다 발걸음이 좀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스타마타가 감량이 깡패입니다. 감량이 4.5kg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타마타 같은 경우도 직전에 갤럭시 로드 같이 나갔다 왔죠. 국제경주. 꼴찌는 했지만 그래도 나갔다 온 마필이고, 얘가 59를 달고도 착순에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1등급에서. 그 전진구 기수인가요? 전진구 기수가 타가지고, 여기 전진구 기수가 탄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인기 1위를 타고 있고. 자, 스타마타가 지금 52.5예요. 부담 중량이 깡패라고 지금 52.5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스타마타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중량 가벼워진 스타마타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스타트 빠른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나올 패스,
그러니까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뭐 어디가 아파서 쉰 건 아니고 직전에도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서 못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이제 배터리 충전시키고 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7번 두 손으뜸이에요. 팔려주고 있는 10번 브리도 트로피 라운 파이널 이 전부 다 인기마 4마리가 전부 다 선행마필입니다. 선행마. 물론 선행마필 다 격돌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외곽이라 얘가 선행 가겠죠. 문세영 기수의 나올 패스가 당연히 1번 게이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건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얘네들이. 직전에도 선행 가서 무뎌졌던 말인데 선행 상대마필들이 상대마야 선행마필들이.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막 물고 뜯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엄한 놈이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엄한 놈이 뭐냐? 굿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굿파이터는 추임마죠. 각질이 완전 거꾸로죠. 얘는 인기마필들은 전부 다 선행마인데 얘는 추임마. 자 추임마에다가 지금 51kg예요. 직전에도 우인철 기수가 타가지고 감량을 받았던 거를 이번에 조성환 기수가 받아서 타면서 또 감량이에요. 51kg. 추입 발걸음 끝걸음이 좋아. 끝걸음이 오케이니까 자 그러면 안쪽에서 앞에서 인기마필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 보면 결승선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말. 그 말이 저는 이 굿파이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환 기수가 레이스 판단은 좀 잘해야 될 거예요. 아직 근데 그 정도로 경주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굿파이터. 앞에서 싸워주면 오 땡큐 더 싸워. 나는 내 페이스만 지키고 가다가 결승선에 나 혼자 한 걸음만 딱 쓰면 오케이 땡큐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 마필 추임력 좋은 굿파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3번 영영브라보예요. 얘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태도 직전보다 워낙 더 업그레이드가 된 데다가 그리고 직전에 이 경주도 잘 안 풀렸어요. 8번 외곽 게이트 출발해가지고 외곽 뱅글뱅글 돌면서 힘소진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출발에 전개도 좋고 상대마필들도 허접하고 자 그래서 영영브라보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3번을 필두로 8번이냐 9번이냐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요일에도 똑같은 경주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결을 해드렸죠. 금요일에도 이 31조 마방에 몰로 기수가 기승을 했고 1조 마방에 깜빡이 2.5배짜리를 8경주에 진겸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1조 마방에서 이렇게 2마리가 나와서 1마리가 깜빡이가 가면 깜빡이가 꼭 사라지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경주도 이게 9번이 깜빡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얘도 좋아졌고 얘도 좋아졌다. 자, 1조 마방의 최시대, 31조 마방의 몰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8경주에 31조 마방의 서울 드래곤의 몰로 기수가 타서 2.5배가 아니고 16.4배를 한 방으로 제가 때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좀 유리하겠죠.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제가 이게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오랜만에 또 한번 추천드려요. 조창우 기수를. 이 더 포인트라는 말이 조교 때는 좋아요. 원래 좋았어요. 그러니까 직전에도 조교 때 좋았고, 그러니까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할 때도 직전에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조창우 기수가 훈련할 때는 조금 더 좋아 보여. 야, 얘가 좀 성장세를 조금은 그래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밤토리 밤밤도 있고 밤토리 밤밤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을 주행 뛰고 이제 2주 만에 빠르게 나와가지고 약간 좀 컨디션에 영향이 좀 있었던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만에 정상 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얘가 있다고 해도 복승도 있고 3복승도 있잖아요, 여러분. 더 포인트 조창욱이가 만약에 3착만 들어와도 돈은 돼요. 도는데 안 팔릴 거니까 현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포인트가 훈련이 좀 좋아진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2살짜리잖아요. 훈련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번에 3복승이나 복승식에서 복병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훈련 좋아진 더 포인트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세네파이터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네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kg 승급전을 치르고 있죠. 뭐 기본기는 이미 보여줬고 감량 조건에 안쪽 게이트 출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인기 1위로 팔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고 8번 소프트 파워인데 얘가 이제 문제죠. 얘가 이제 현장에 가면 이번 세네파워하고 같이 깜빡이로 갈 말인데 세네파워는 직전에 5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고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예요. 5주 출전, 정상주기로 출전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발걸음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이제 이게 이번 8번이 깜빡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하고 싶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큐피드 미러 조한별 기수인데 얘도 뭐 실상적으로 못 믿는 말이죠. 믿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제가 좀 보고 있는 복병은 뭐냐? 엑스팩터입니다. 엑스팩터. 엑스팩터는 이제 뭐 그 교배 이론 중에 그 몇 가지 이론 중에 이제 하나가 엑스팩터인데 지금 이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엑스팩터가 모습을 보면 직전에 1800인가요? 1700, 1800. 1800 경주를 나갔다가 실격당했어요. 실격당해가지고 주행 재검을 받고 지금 다시 적정거리 1400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직전에 이 실격의 여파가 어떨지 몰라도 1400은 적정거리거든요. 이름 그대로 엑스팩터. 그러니까 엑스팩터라는 거는, 부모 말한테, 엄마 말한테 받는 이제 유전적 형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장거리에 피를 받으면 장거리 잘 뛸 수 있고, 단거리만이냐, 중거리냐, 장거리냐. 이제 그게 엑스팩터 이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또 잘 지었어. 근데 직전에 보니까 1800은 장거리는 안 돼. 때려 죽여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1400으로 줄였어요. 안 팔리죠. 현장에서 어떻게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번 경주는 1400m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1800이 실격당했지만, 1400은 다룰 수 있는 엑스팩터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이번 3경주는 부산의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인기마 필드를 못 믿겠다. 4번 제이드 팰리스.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제이드 팰리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제 뛰고 23주에 공백을 가지고 주행검사 때 하는 모습을 보면 주행 재검 받는 모습을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주에서 모습을 보면은 외곽 돌다가 그냥 현장에서 바람만 많이 불고 좀 사라졌던 한 걸음 아쉬웠던 이제 그런 마필인데 공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덥석 물을 수는 없으니까 좀 보고 결정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 더군다나 깜빡이 팔려주고 있는 미스 스나이퍼가 이 두 마리의 깜빡이다. 자, 미스 스나이퍼 믿을 수 있어요? 선행 선입은 갈 수 있겠죠. 앞에서 선행 선입은 갈 수 있겠지만 외곽에서 얘도 가서 붙여고 버텨야 버티는 거지 덥석 물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좀 확실한 상황이라고 그래도 뭐 승부를 못 잡을 수 있는 경주인데 두 마리가 다 불안하다. 이거는 차라리 복병을 놓고 때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나필이 편성까지 정말 잘 만났습니다. 인기마도 불안한데다가 그러면 복병마가 편성도 잘 만나서 전개도 잘 나와. 훈련 컨디션도 좋아.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뭐 어차피 얘도 공백 있어. 얘도 전개가 뛰어봐야 알겠어. 그리고 팔려주고 있는 얘 탑큐는 이호식 기수 기승인데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못한 게 없어요. 최시대 기수가 타기는 했지만 최시대 기수가 잘 탔어요. 선입에서. 못한 게 없는데 못 뛰었어. 이호식으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확 잘 뛸 것 같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저는 상태가 좋아진 복병을 놓고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기마필들의 접전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장에서 아주 좋은 놈으로 제가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6경주 상당히 아쉬운 놈이 또 출전하고 있죠. 4번 서크레이입니다. 얘는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데뷔 전에 제가 놓고 때렸던 놈이에요. 푸르칸 기수가 기승했는데 데뷔 전에 안 팔렸을 때 제가 놓고 때렸어요. 근데 서크레이를 놓고 인기 1, 2, 3 빼고 인기 1, 2, 5위를 그때 때렸어요. 그때 5위가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었던 루프톱하고 서크레이하고 들어왔으면 안 잃어버려. 50배였어요. 50배. 50배짜리를 제가 때렸는데 푸르칸 기수가 코차로 졌죠. 얘. 목차로 졌네. 목차로 지면서 못 들어왔어. 야, 그거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50배를 때려놨는데 목차로 지고 못 들어오면, 그래서 그 다음 경주도 좀 세게 봤는데 역시 푸르칸이 푸르칸 했구나 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 또 이제 푸르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푸르칸 기수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타트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차라리 장거리가 훨씬 나아요. 얘는 단거리는 자기가 스타트가 안 되니까 뒤에 있다가 앞에서 뛰는 말들이 먼저 골이 내버리면 뭐 지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오히려 푸르칸 기수는 중장거리가 훨씬 더 낫더라. 이번에 이제 14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직전보다 조금 더 좋을 거고, 그러니까 1000m, 1200 뛰고 지금 1400 뛰는 마필이니까 아직은 성장세, 서클레이를 좀 세게 볼 수 있겠죠. 세게 봐야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인기 마필들은 어차피 팔려주는 말, 즐거운 상상이라든지 서울붕천객은 가지고 가실 건데, 자 여기는 제가 오랜만에 얘를 좀 추천드려요. 헤리카심. 좀 맛이 간 놈이라 제가 좀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헤리카심 기수가 저번 주도 우리한테 배당을 한 2개 만들어줬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한테 잘해줬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상해돋이라는 말이 뛰는 모습을 보면 직전에도 결승선에서 막 다 몰려 들어왔거든요. 그 막 몰려 들어오는 와중에 얘가 사착 막 2분의 1 마신 반 마신 목차 이렇게 막 오면서 사착을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14주에 공백을 가지고 출전해.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놈들, 뭐 창창삭스라든지 정상해돋이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창창삭스하고 둘이 같이 뛰었는데, 그때 막 몰려왔던 그 상황에 얘는 좀 쉬고 다시 출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상대 말들은 부담 중량이 올릴 만큼 올랐어요. 목 끝까지 찼잖아. 58. 서울불청객 또 58. 얘는 공백을 좀 가지고 있어도 얘는 부담 중량 52. 유리한 조건이란 말이죠, 얘가.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복병 마필은 이 헤리카신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는 이 정상해돋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6번 탄탄대로,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이 좀 꾸준해서 탄탄대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10번 셔클선입니다. 야, 이거 징글징글하죠, 셔클선. 이 셔클선이라는 말 왜 징글징글하냐면, 제가 한 3주, 4주 전에 평일 이제 복병 마필 추천 코너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 2번 정도 추천을 했어요. 안 나와. 조교를 이번 주에 나올 것처럼 조교 다 해놓고 안 나와. 또 안 나와. 또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다가 복병 마필이었을 때 계속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인기 마필이야, 나오니까. 와, 이런 편성에 골라 나오려고 그동안 안 나와. 한 달 동안 안 나왔는지. 여하튼지 간에 셔클선 발걸음은 괜찮아요. 제가 꾸준하게 추천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걸음 괜찮고, 자 9번 이제 올라운드 원도 직전에 추임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 희한한 놈이 하나 보이죠. 정말 이상한 놈이 하나 보여요. 그 정말 이상한 놈이 뭐냐, 다이아나이트 이용락 기수가 이제 1년에 한 2번 들어오는데, 1년에 2번 정도, 그 1년에 2번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 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라. 얘는 기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수인데, 이용락 기수가 보통 보면 이제 선행마 타고 끌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수는 위에서 뭘 하는 게 없어. 근데 말이 싫어다 줘. 선행마 한 번씩 타고. 그것도 이용락 기수가 들어오면 1년에 2번 들어오지만 빵빵 터지죠. 배당으로 이용락이 들어오니까. 자, 근데 이번 경주 보세요. 얘가 독댕이야, 독댕. 단독 선행. 그 다이아나이트라는 말이 선행 가면 좀 뛰는 말인데, 지금 안쪽 게이트에 부담 중량도 좋고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기는 했지만 독댕이야. 1600m. 요즘에 이제 부산이 금요일날은 추임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부산이 이제 앞선이 좀 빠른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이아나이트가 여기서 선행을 가면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락 기수가 추입으로 들어올 때는 거의 없잖아요. 1년에 2번 들어와도 거의 보통 선행으로 가서 들어오니까, 자 이번에 얘가 사고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압니까? 선행 가서 버티게 하고 3착만 들어와도 얘는 뭐 점 하나도 안 찍혀, 진짜 말 그대로 점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이상한 놈인데, 얘가 3착만 들어와도 돈은 되죠. 자, 그래서 이번 부산 4경주 진짜 이상한 놈은 선행으로 버티기 한번 해볼 수 있는
다이아나이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KRA 스프린트 서울 경주인데 특별 경주죠. 부산에도 특별 경주가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서울 특별 경주인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마필이 뭐냐면 강남 불청객, 자 그리고 외곽에 나이스 포스, 이스트 점프, 이 마필들 직전에 같이 뛰었어요. 1400에서. 그 뛸 때 모습을 보면 이 강남 불청객을 이용호 기수가 탔나요?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결승선에서 이겼어요. 이겼다가 다시 졌어. 이스트 점프한테. 조재루 기수가 잘 탄 것도 있지만, 강남 불청객이 말은 분명히 이겼는데, 기수가 치고받고 하는 싸움에서 이용호 기수가 좀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강남 불청객이 더 유리한 게 뭐냐면, 따라가는 전개가 돼. 단거리 1200에. 일본 게이트. 출발 조건도 좋아. 이거는 이 상대마 두 마리는 외곽으로 밀렸고 여기에 이제 또 실버레인이 많이 이 W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죠. 실버레인이 많이 팔리는 이제 인기 마필인데 자 외곽에 두 마리, 이 세 마리가 많은 인기를 끌고 그 다음 인기 끄는 게 이건데 1200 거리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이번 경주는 강남 불청객이 좀 더 좋지 않겠나. 1번 강남 불청객. 이번에는 특별 경주라서 상금도 높으니까 임기훈 기수가 어금니 꽉 깨물고 아마 잘 타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보이는데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1번 강남 불청객을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서울에 이어서 KRA 스프린트 이제 부산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브리드 프린스죠. 브리드 프린스가 지금 9주 만에 출전하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7kg 부담 중량.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은 왜 그러냐? 별정이라서 그래요. 별정 경주라서 지금 57, 55, 53, 51이 없죠. 자, 57 아니면 55인데 수말은 57, 암말 55. 자, 여기에서 보면 깜빡이가 위너 클리어입니다. 그쵸? 1번, 5번이 깜빡이야. 자, 근데 위너 클리어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직전에 브리드 프린스하고 위너 클리어하고 두 마리가 접전으로 1200에 뛸 때, 9월 28일 날 뛸 때, 브리드 프린스는 57을 달고 뛰었고, 위너 클리어는 52를 달고 뛰었어요. 그쵸? 52를. 그래서 두 마리가 반마신의 접전으로 얘가 이겼어. 52 달고. 자, 근데 이번에는 57을 달고 있어. 둘 다. 얘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시대 기수가 못타서가 아니고 경주 조건상 부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57kg를 달아나. 다른 마필들이 그러니까 별정 중량이 이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능력대로 뛰어버리거든요. 다 동일 부담 중량 달고 뛰어버리면. 자, 그러면 위너 클리어가 핸디캡에 들어가서 가벼운 부담 중량을 달고 뛰다가 이번에 높아진 부담 중량으로 상대 마필들하고 동일 부담 중량이면 또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일 부담 중량이 더 이로운 말이 뭘까 보면 얘예요. 태왕신기. 그러니까 직전에 태왕신기가 본다이아하고 뛸 때 모습을 보면 1200 단거리에서 본다이아가 1200 단거리 진짜 센 말이잖아요. 웬만한 단거리 말들하고 붙여놔도 안 지는 말인데 선행 가서 뿅뿅 도는데 그 말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발걸음을 유지했던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1200m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다. 그래서 이번 경주 깜빡이는 좀 어지간하면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병은 이번 경주 복병은 안쪽에 2번 태왕신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대망의 그랑프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랑프리의 특별한 점은 유메노 호노 일본산 마필이죠. 직전에 이제 국제경주 9월에 국제경주에 들어와서 3착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자, 근데 직전에도 잘 뛰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거꾸로 돌기도 거꾸로 돌았는데 얘네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우리나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거꾸로 돈 것도 거꾸로 돈 건데 얘가 생각보다 잘 뛰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고 자, 여기는 이제 직전 대통령배 재탕이죠. 대통령배에서 뛰었던 말들. 자, 여기 석세스 백파, 스피드 0, 그리고 글로벌히트. 자, 글로벌히트가 드디어 이제 기수가 변경됐습니다. 김혜성 기수 자가용이었는데 서승훈 기수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히트는 이상은 없죠. 또 서승훈 기수로 바뀌었으니까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좀 다리가 약간 좀 불편해서 좀 아픈데 그거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나올 거냐. 그것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뭐 문제가 안 되죠. 2024년도 그랑프리 우승 마필이에요. 글로벌히트. 자, 2024년도 12월 1일이었는데 눈이 많이 온 날 포화주로 17% 포화주로에 뛰었습니다. 자, 그때 글로벌히트가 우승을 했고 투혼의 반석이 2착을 했어요. 그리고 3착은 석세스 백파, 4착을 스피드용이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들어왔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김혜성 기수가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먹고 유리천장을 뚫었다 못 뚫었다 뭐 그런 말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첫 여성 기수의 그랑프리 우승 글로벌히트가 해줬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서승원 기수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인기마 필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마필들이니까. 그런데 인기마 말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자, 그게 뭐냐? 저는 부산에서 올라간 클린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살짜리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3살짜리가 지금 원평스톰하고 이 클린원 그리고 사탕소녀 이 3마리가 있어요. 3살짜리 말이. 자, 근데 클린원이 뛰는 모습을 보면 제 15주에 공백은 좀 있어요. 그 주행검사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주행검사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성태는 좋아요. 클린원이 성장세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클린원의 단점 하나는 뭐냐면 이 센 상대들 여기 지금 이 형아들하고 정말 강자들하고 붙어본 경험은 없어요. 그거는 없지만 이 클린원이 2300m라서 만약에 대통령배처럼 2000m였다. 그러면 제가 얘를 추천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어차피 질 거니까. 질 거니까. 근데 2300m니까 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클린원이 뛰는 모습을 보면 진짜 힘이 좋아요. 힘이. 말이 힘으로 뛰어. 파워가 있어. 2300m야. 젊어. 3살짜리. 젊다기보다, 그러니까 젊다는 표현이 맞죠. 젊어. 어리다는 것보다 젊어. 쌩쌩해. 다른 말들을 막 이제 1등급 올라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아파. 나이도 많이 먹었어. 하는데 얘는, 지금 돌도 씹어 먹어. 그쵸. 자, 그래서 이번 경주 클린원이 진짜 사고를 한번 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300m라서. 2000m가 아니고 2300이라서 더 유리한 이 11번 클린원, 부산에서 올라간 이 클린원이 최대 복병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오늘 준비한 부산의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희망란이가 직전에 이제 어설프게 추입을 했더니 또 뛰었어요. 곧잘. 원래 앞에 가서 좀 섰는데 추입하니까 각질 변경이 자동방으로 됐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얘를 고지굿대로 믿을 수 있겠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자, 5번 컬럼비아 챔프. 얘는 뭐 부러질 확률이 거의 70% 넘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복이 좀 보이고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등 떠밀려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1번 파차마마인데 파차마마는 뭐 아니면 도예요. 얘는 제가 이제 뭐 데뷔 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말이라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얘는 각질 변경을 해야 돼요. 얘처럼 희망란이처럼. 얘 또 여기서 1번 게이트 들었다고 1400이라고 선행 가잖아요. 앞에 선행 선입 가잖아요. 얘는 죽어요. 어떤 놈이 와서 비벼도 비빌 거고 지 페이스 못 찾아가면 얘는 죽어.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파차마마를 딱 탔다. 그리고 지금까지 뛰었던 거를 딱 보고 다 복귀했어. 저는 파차마마 어떻게 탈 거냐면 나가자마자 잡을 겁니다. 나가자마자 잡아가지고 이제 몰에 맞추고 선입 내지는 중간 정도에 따라갈 거예요. 모래 맞고. 그러니까 말이 좀 끄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끄는 말들은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끌거든요. 말들이 제갈 벗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는 선행 가면 진짜 죽어요. 지 혼자 막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뛰다가 지풀에 죽어. 자, 그러면 추입을 하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임성실 주교사나 모준호 기수의 작전이지 제 작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뭐 아니면 도다. 따라가면 잘 뛸 것 같은데 앞에 가면 죽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못 믿겠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깜빡이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도 못 믿고 이게 인기마 3마리인데 다 3마리면 다 못 믿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주 복병을 시원한 놈을 넣고 때릴 겁니다. 저번주 서울 오경주처럼 쌍승식으로 100배 넘게 나올 말로 때릴 거예요. 또 뭐 재미를 붙인 게 아니고 여기는 얘가 뛰기가 딱 좋은 조건을 만났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뭐 100배 넘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진짜 똥말일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아예 안 팔리는 놈일 거잖아요. 저번에 강철 파워처럼 뭐 꼴찌에서 두 번째 팔리는 그런 놈, 그런 놈일 거란 말이죠. 그런 놈이 들어와 줄 거면 저도 운이 따라줘야 되고 타는 기수도 잘 타줘야 되고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실패할 확률도 높죠. 그러니까 꼴찌에서 뭐 두세 번째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지만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드라이브를 걸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경주는 그렇게 안 팔리는 놈을 놓고 제대로 한번 배당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두 마리 먼저 보여요. 파인핑크, 우승진리. 자, 두 마리인데 두 마리가 훈련도 좋아요. 이 두 마리가 훈련도 제일 좋더라고. 훈련 상태도 좋아. 인기마 두 마리. 근데 이 파인핑크는 원래 정정희 기수죠. 정정희.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수가 바뀐 게 뭐냐면 직전에 솔직히 그렇게 말을 타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조교사래도 제가 마주래도 기수를 바꾸고 싶죠. 그렇게 더럽게 타버리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인기마 필들은 누가 봐도 뭐 설상 기수가 진짜 작심하고 빼먹을지언정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타줘야 돼. 흠잡을 곳 없이. 그래야지 찍소리 못하게 이게 되는 거죠. 직전에처럼 막 무슨 뭐 외곽에 택도 없이 막 혼자서 뭐 뱅글뱅글 하다가 그렇게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해줘요. 물론 지금까지 정정희 기수가 잘 탔죠.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가 직전에 아까 제가 뭐 좀 오버해서 표현했는데 일부러 빼먹으려고 그렇게 탔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보면은 모래를 피하려고 계속 그렇게 탔단 말이에요. 정정희 기수가. 근데 직전에는 그거는 모래 피했다고 그렇게 탄 거는 좀 오버했다. 오버. 이번에 그래서 이동화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좀 잘 타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승진리는 뭐 휴양 갔다 와서도 잘 뛰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기대로 봐주시면 될 거고 자 여기는 딱 한 마리 복병을 가지고 합니다. 어차피 인기마를 두 마리를 보기 때문에 딱 한 마리만 러브 오마인이에요. 1600m인데 얘를 제가 왜 보느냐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오면 스타트도 안 돼요. 얘는 후미에 있을 거예요. 얘 후미에 있을 건데 얘가 진짜 그냥 가만히 스타트 하자마자 꼴찌로 따라가다가 사건을 돌 때까지 꼴찌로 따라가다가 결승선에서 진짜 딱 한 걸음 딱 참고 한 발 다른 말들 다 뛸 때 참고 결승선에 딱 한 발 이렇게 뛰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을 이제 김혜선 조교사 예전에 김혜선 기수가 이런 말들 잘 탔거든요. 진짜 중간에 힘 안 쓰고 대기하고 있다가 결승선에 딱 한 발 쓰는 말. 이런 말들을 이제 김혜선 기수가 잘 탔는데, 이번에 이제 김용근 기수, 러브 오마인이 그런 각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걸음은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마 두 마리에 붙여서 딱 한 마리 볼 수 있는 복병 마필, 저는 끝걸음 좋은 러브 오마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700m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미스터 스톰인데 그 픽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도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이게 8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모래 안 맞고 잘 따라갔단 말이에요. 외곽 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야.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잘 빠져나와주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행여 얘가 스타트가 뭔가 꼬여서 안쪽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뛸지 몰라요. 뭐 모래 맞고 잘 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인기 1인데 장담할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깜빡이 가는 게 뭐예요? 퍼지 스텝, 유승환 기수. 말도 기복이 있고 기수도 기복이 있고 이거 깜빡이 얘도 못 믿겠는데 얘까지 믿고 가요? 이거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자, 그러면 안쪽에 뭐 3번 자체 발광 이제 팔려주고 있는데 푸르칸 기수하고는 좀 손이 잘 맞아요. 푸르칸 기수하고는 적임 기수가 기승을 해서 볼 수 있는데 푸르칸은 기수 자체가 워낙 기복이 좀 심한 애라 언제 어떻게 잘 타고 언제 어떻게 이상하게 탈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도 믿기는 어려워. 자, 그래서 인기마 필드를 다 믿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경주는 승부를 잡는 게 맞는데 딱 보이는 복병이 없어요. 그래서 승부를 못 잡겠어. 자, 그런데 그나마 좀 보이는 놈이 뭐냐? 얘인데 자, 9경주에 제가 이제 김용근 기수의 러브 오마인 추천드렸잖아요. 얘도 딱 그렇게 타야 됩니다.
다 그렇게. 이거는 정우주 기수가 잘 타는데, 정우주 기수가 지금 럭키붐에 기승을 하고 있어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삭스도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뒤에 있다가 결승선에 한 발, 참고 한 발, 딱 그것만 해주면은 한 걸음은 제대로 써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말, 그거는 이 스마트 삭스인데 김정준 기수가 어떻게 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임력은 2번 스마트 삭스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3등급 장거리 1800m 경주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잡는 게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두 개가 보인 게 3경주하고 11경주가 보이는데 3경주를 메인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11경주를 잡은 건데, 자, 이번 경주를 왜 메인으로 잡았냐? 여기는 진짜 딱 그냥 놓고 때려야 될 수밖에 없는 복병마가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경주의 모습, 그리고 그 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아, 얘구나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적인 조건으로다가 와야 되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 인기 1위 마필 브라바조 엠파이어예요. 브라바조 엠파이어도 뭐 기본기는 좋지만 지금 1800 첫 도전입니다.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중거리였으면 인기 1위 인정을 저도 하죠. 근데 장거리야. 뛰어봐야 알아요. 장거리야. 자, 그리고 월드블레임 마이야 기수. 월드블레임도 지금 57 달고, 월드블레임 같은 경우는 뭐 뛰었던 가락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은 뛸 수 있을 거고, 자, 9번 슈퍼선더 CC1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직전에 CC1 기수가 슈퍼선더 타는 모습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탔죠. 무빙 승부. 출발해가지고 딱 뒤에 잡고 있다가 결승선 반대편 직선주로 해서 쭉 앞으로 뽑아가지고 선입에다 붙여놓고 결승선에 그대로 때려서 올라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이만큼 올랐네. 근데 뭐 CC1 기수가 직전처럼 똑같이 타주면 가능성은 있겠죠. 부담 중량이 올랐다. 이제 그게 변수로 작용을 할 거고, 자, 인기마 3마리예요.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드래곤 게이트까지 팔려줄 건데 1, 2, 3, 4위로 팔려주는 말, 여기서 축은 없습니다. 주천운이 놓고 때릴 축만. 아예 안 팔리는 놈으로다가 놓고 때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를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쭉 보면 아, 여기서는 얘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귀를 하시는 분들이면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아, 상태 편성도 잘 만났어, 전개 잘 나와. 여기서는 봐야 된다. 더군다나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경주가 마지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번 메인 경주 현장에서 아주 좋은 복병을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부산은 기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서 현장에서 분위기 잘 보셔야 되고, 서울도 대상 경주가 있어서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 배당판 분위기를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11월 30일 그랑프리까지 끝나면 이제 마무리 12월만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마도 마무리가 되고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한테는 경마가 중요하죠. 현장에서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12월 첫째 주 예상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